MBN 뉴스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와대 전 특감반원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는 현직 장관의 비리 사실을 보고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며 반박했고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여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며 책임자를 불렀다는데 김 의원은 내가 피해자라며 알려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성매매업소 건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이 난 곳은 40년 된 낡은 건물로 재개발을 위해 이주를 불과 사흘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남 함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입원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인데 숨진 환자는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강대강 대치를 벌이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셧다운이 현실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 탓이라며 모든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홍명보 자선 축구 경기가 오늘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은 물론 쌀딩크로 불리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참석해 체육관은 그야말로 들썩들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으로 연일 폭로를 이어가는 김태우 수사관. 그가 이번에는 현직 장관의 비위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식 보고가 아니라면서 반박했고 해당 장관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주장을 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이번에는 현직 장관의 비위를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장관이 특정 업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산하 기간에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올해 10월쯤 1일 보고서에 담았다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A 장관은 해당 업체와 친밀한 관계라며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풍문수 중의 내용인데다 정식 보고도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에 대한 근태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1일 보고서 속 내용으로 근거가 있는 정식 첩보 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고서에 등장한 현직 장관 역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산하 기관이 감사하려고 했는지도 몰랐고 특정 업체가 있었다는 얘기도 처음 알았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을 연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스모킹건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를 지켜본 정치권의 반응, 특히 한국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동섭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수사관이 폭로하면 청와대는 해명하고 야당은 비판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형국의 폭로 사태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안면 몰수석이란 신조어까지 언급하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여러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께서 번잡하시겠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자 한국당의 작심 발언은 조수석을 넘어 여당인 민주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비호에만 몰두한 채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애써 거부하고 있는 한심한 심정이라며 칼날을 세운 겁니다.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당은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현직 장관 비위 의혹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조국 수석을 겨냥했습니다. 이어 특감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은 물론 필요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어 전국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엇갈린 주장이 이번 달 내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치부 황재영 기자와 이 뉴스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일단 어떤 사안에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지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여권 주요 인사들의 비위 의혹입니다. 예. 우윤근 대사, 도로공사 사장, 그리고 현직 장관의 비위 의혹까지 크게 3명이 나왔습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은 이 의혹들을 다 상관에게 보고를 했고 그래서 미움을 사서 자신이 원대복귀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씩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또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의혹들은 김 수사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었거나 혹은 정식 보고서로 올라온 게 아니었고 실제 그 의혹들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풍문 수준의 거짓 보고였다. 그렇게 네. 해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어떤 부분이죠? 엇갈리는 것이? 네, 민간인 사찰 부분인데요. 김 수사관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언론사나 교수 그리고 전 총리 아들 같은 민간인을 동향 파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특감 반원이 아닌 민정수석실 일반 요원으로서 가상화폐 같은 특정 이슈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며 이런 민간인 정보는 불순물을 제거하듯 이후 다 걸러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루가 멀다하게 꽃감 빼먹듯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김 수사관의 어떤 비위 의혹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공격수와 수비수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 김 수사관이 자신의 스폰서인 건설업자 최모 씨의 사건을 알아봐 주려고 경찰청에 수사 상황을 문의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랬죠. 이에 대해 김 수사관은 최 씨 사건을 알아보려 한 적이 없고 심지어 최 씨가 수사받는 줄도 몰랐다면서 자신은 단지 첩보를 통해 진행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양측의 대립이 이제 정치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국민들은 누구 말이 더 맞는 건지 참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편을 갈라보면 김태우 수사관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돼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고 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이 돼서 이걸 수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국민들도 조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언론사들도 어떤 언론사는 김 수사관 발언에 더 무게를 싣고 어떤 언론사는 청와대 발언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쪽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거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럴 수 없는 게 이 첩보라는 것이 워낙 내밀하고 극소수의 사람만 다뤘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의 말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서울 동부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고 또 김 수사관 비위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예.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인 조사가 어떤 경우에는 또 괜찮고 어떤 경우는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애초에 이 특별감찰반의 업무 범위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인 2역을 시켰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감찰반원들은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입니다. 예. 예를 들어 A라는 감찰반원이 있다 하면 이 사람이 감찰반원일 때는 규정상 민간인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하지만 이 사람은 감찰반원이자 또 행정요원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특정 이슈 그러니까 가상화폐 부작용 혹은 청와대 독주설에 대한 부처나 민간의 반응 이런 여론조사 좀 해봐라라고 너 행정요원으로서 해봐라라고 시켰을 때는 예. A 씨는 또 행정요원으로서 민간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또 민간인 조사를 할 수밖에 그 없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때문에 이게 A 씨 입장에서는 어쩔 때는 민간인 조사를 하라고 하고 어쩔 네. 때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기관 정보관 출신 한 인물한테 제가 어떻게 이 이슈를 본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사람은 정보 보고를 하라고 하면서 민간인 동향을 아예 빼라고 하는 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 그래요? 공직자 동향도 민간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감반 규정을 철저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특감반을 없애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공식이 된 것 같습니다. 폭로하면 해명하고 또 거기다 비난하고 이게 일상이 됐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그저 피곤을 하기만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 추적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질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항 직원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 김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항의를 했을 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자신의 지역구인 김해로 가기 위해 김포공항을 찾은 김 의원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직원에게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진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김 의원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투명 케이스에 신분증이 들어있어 신분 확인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꺼내서 보여달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겁니다. 직원이 상부의 지시라고 말을 바꾸자 김 의원은 상부 누구냐며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전화하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했고 공사 측은 다음날 의원실을 직접 찾아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한국공항공사는 피감기관인 만큼 보도가 나오자 거센 비난 여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갑질의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인한테도 이렇게 갑질한다면 일반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친절하고 무례하게 하는지 언성을 높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항의 내용은 정당했지만 거친 감정을 드러낸 건 마음 공부가 부족한 탓이라며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이 피감기관 직원을 상대로 언성을 높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오늘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난 곳은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데 사상자 5명 모두가 여성입니다. 그중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갑자기 2층짜리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이를 본 시민들은 놀라 멈춰섭니다. 이후 소방차가 도착하고 소방대원들이 소방 호스를 끌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갈 수가 없다고요. 여기는 나가 입구를 가르쳐줘야 입구 주의고. 10분 뒤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사람을 싣고 다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천호동의 한 건물에서 화재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 불은 16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 바로 옆 골목길입니다. 2층에 있던 창문과 각종 물건이 1층에 그대로 떨어져 있는 등 사건 당시의 급박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50대 박모 씨가 숨지고 건물 2층에 머물고 있던 여성 4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층에 사다리를 놓고 창문을 막 꿰고 문 털을 뜯어내고 3사람 여자를 끄집어냈는데 셋 다 나오자마자 길바닥에 눕혀놓고 인공호흡을 했는데.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6명의 여성이 있었고 경찰은 해당 건물이 성매매 업소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상자들이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해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건물은 지은 지 40년 된 오래된 건물로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서 철거를 불과 사흘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1층에선 연탄 난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찰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경진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이 포함된 천호동 일대는 지은 지 40년이 넘는 낡은 건물들로 재개발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화재가 난 업소 역시 철거가 예정돼 있어 주민들은 이주를 사흘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비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철거 중인데 이런 일이 나와버린 거예요.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여성 6명은 모두 2층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층에서 불길이 치솟자 순식간에 2층이 연기로 가득 찼고
피해 여성은 피할 겨를도 없이 화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불길이 시작된 1층 홀 한가운데에 3구짜리 연탄 난로가 있던 것으로 확인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일대 대부분 건물에서는 연탄 난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우니까는 원료비들 돈 없으니까 안에다가 연탄들 다 떼잖아. 시발도 안 떼고. 석유가 비싸니까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음 주 초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건축법 위반 등 관련법 위반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세 번째 셧다운을 맞았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로부터 비롯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민주당의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수아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도대체 지금 미국 백악관 안팎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소위 트럼프 리스크 사태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해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이 국가안보와 직결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이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Because we need the Democrats to give us their votes. Call it a Democrat shutdown, call it whatever you want. 전날 하원을 통과한 50억 달러 규모 장벽 예산안은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원에서는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습니다. Abandon your shutdown strategy. You're not getting the wall today, next week, or on January 3rd when Democrats take control of the House. 이번 셧다운은 주말이 낀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돼 행정 공백에 따른 불편이 당장 나타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미 언론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는 새해까지 셧다운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셧다운을 비롯해서 미국 워싱턴발 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겠죠. 국제부 구경호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 기자, 오늘 셧다운에 앞서서 말이죠. 어제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매티스 장관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의 어른들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중심을 잡던 군 출신 베테랑 관료들인데요. 네. 매티스 장관에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모두 경질되거나 사임했습니다. 네, 뭐 틸러슨, 맥메스터, 존 켈리 익숙하게 들어봤던 이름들인데 다 이제 사라진 거죠. 맞습니다. 또 요즘 많이 오르내리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전임이었던 틸러슨은 중동과 러시아 문제 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했다가 결국 지난 3월에 전화로 경질됐습니다. 예.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격과 스타일의 차이로 갈등을 빚다가 해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견제와 조정 역할을 해왔던 이들 어른들의 축이 모두 사라지면서 앞으로 누가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 것이냐는 문제로 우려가 가득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 매티스 국방장관 사임은 뭐 우리나라한테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어른들의 축에서 마지막으로 남았던 매티스 장관의 존재감은 상당히 컸습니다. 네. 사실 지난해 북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선택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때 아니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보자고 설득해서 군사적인 충돌을 막았던 인물이 바로 매티스 장관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꺼낼 때도 3차 대전을 막아야 한다면서 말린 것도 매티스 장관이어서 우리에겐 고마운 인물이죠. 예. 매티스 장관의 퇴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다면 철수보다는 감축이 더 현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년 적용되는 미 국방수권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2만 8천 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6,500명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돈이 든다며 불만이었던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제 인사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데 뭐 급기야 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도 갈아치우려고 논의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연준이 금리를 올려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급기야 이번 주 연준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죠. 네. 그런데 연준이 이를 무시하고 보란듯이 또다시 금리를 인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격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준 의장을 대통령이 함부로 이렇게 갈아치우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행정부 관리와 달리 연준은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임기가 보장돼 있고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 해임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만 6.87%나 급락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참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뭐 이른바 트럼프의 여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인과 이제 딸, 이 두 사람의 문제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인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와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관계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둘이 백악관의 안주인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달 들어선 존 켈리 비서실장 후임을 놓고 서로 네 사람을 심으려는 암투를 벌였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네. 엄마와 딸이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긴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예, 멜라니아 여사는 1970년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셋째 부인인데 모델 생활을 해왔고 딱히 정치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반면 이방카는 트럼프의 첫째 부인 딸로 멜라니아 여사보다 11살밖에 어리지 않고 남편 쿠시너와 함께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야심을 보여왔습니다. 예. 네, 둘의 싸움에 호감도도 갈수록 떨어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미국인들은 백악관을 곱지 않게 보는 모양새입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고립주의를 낳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정부도 미국 정가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경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요양보호사를 흉기로 찌르고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입니다. 80대 환자가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자던 요양보호사에게 다가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병실에 왔을 땐 요양보호사와 환자 모두 쓰러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같이 주무시고 계셨던 상황이었거든요. 보고 말고는 저희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가슴과 어깨, 팔을 찔린 요양보호사는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해한 80대 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병실에는 6명의 중증 환자가 더 있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숨진 환자는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하루 전에 허리를 다쳐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루 만에 뭐 자기하고 감정 상할 일도 없었고 환경이 바뀌면서 치매가 좀 악화되지 않느냐. 경찰은 다친 요양보호사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숨진 환자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네, 강릉 펜션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학생 1명이 퇴원하고 나머지 6학생이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중환자실에 있는 2명의 학생까지 모두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모레부터 가스를 사용하는 270곳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퇴원한 1명을 제외하고
현재 강릉과 원주에서 각각 4명과 2명의 학생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학생 2명은 의식을 회복 중인 가운데 이 중 1명은 간단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호전됐습니다. 나머지 일반 병실에 입원 중인 학생 2명도 하루에 한 번씩 고압 산소 치료를 받으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2명도 의식을 회복하진 못했지만 외부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 사고수습본부가 위치한 강릉시청에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지원 등 지원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저희 정부기관들이 남은 가족들이나 학생 또 이런 집단적인 여러 가지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함께 보살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강릉시는 모레부터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270곳을 전수조사해 가스보일러 배기시설과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제가 된 보일러 시공업체 등을 조사 중인 경찰은 사고 발생 전 보일러에 누가 손을 댔고 언제 배기관이 어긋났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고속도로는 요금을 거의 안 내죠. 미국의 힘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우리 돈 7, 8천 원 통행료를 내죠. 근데요, 금문교만큼 세계적인 명소도 아닌 다리인데 통행료를 10,000원 받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거가대교입니다. 승용차 10,000원, 버스 화물 25,000원, 트레일러 30,000원. 그것도 미국 금문교는 시내 방향으로만 돈을 받는데 거가대교는 양방향을 다 받으니 이용자들은 거금을 내야겠죠. 거금 내는 다리라서 거가대교인가요? 강진우 기자입니다. 부산과 거제를 잇는 길이 8km짜리 거가대교입니다. 이곳을 지나려면 승용 1만 원, 버스나 화물은 25,000원, 트레일러는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거가대교로 올 때마다 불만이에요. 이거 잠깐 지나갔다 왔다 하는데 돈이 2만 원 나간다. 이거 참말로 모순이다. 화물차는 포떼고 차 떼면 남는 게 없다며 아우성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통영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거 요금을 한 2, 30만 원 받는데 이 왕복 도로비가 25,000원씩 5만 원 빼고 기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민자 1조 원을 갚기 위해서인데 킬로미터당 요금을 따지면 인천대교의 4배, 경부 고속도로의 27배나 됩니다. 거가대교는 민간 사업자와 40년 동안 현 요금대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10년마다 1,000원씩 인상한다는 조건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요금 인하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제와 부산의 산업 시너지를 효과하고 관광 산업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행료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이용자들의 반발에 경남도와 부산시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로 눈과 코가 답답합니다. 일주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 날씨 두고요, 이런 신조어 생겼습니다. 7한 7미, 3한 4원이 아니고 7일 춥고 7일 미세먼지라는군요. 그럼 실내는 미세먼지에서 안전할까요? 그것도 아니랍니다. 강세웅 기자 보도 보시고요. 7한 7미 시대의 건강 지키는 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할 만큼 미세먼지가 연일 극성입니다. 이런 날은 바깥보다는 실내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30대 부부가 거주하는 한 빌라입니다. 주방에서는 고기를 굽는 등 요리가 한창이고 거실에선 청소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미세먼지를 측정해봤더니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세제곱미터당 1930 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인 150 마이크로그램의 12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바깥 미세먼지가 안 좋으니까 환기도 시키지 않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실내 활동을 했었는데 어른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크린 골프장. 공이 스크린에 부딪히면서 많은 먼지가 발생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3,000 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합니다. 아이들의 공간인 어린이집은 공기청정기를 켰는데도
미세먼지 농도가 8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나쁨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환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실내 생활하는 도중에 좋은 필터가 달려있는 공기청정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환기가 어렵다면 분무기로 물을 뿌려 먼지가 가라앉도록 한 다음 바닥을 닦아주는 것도 미세먼지에 대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오늘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인 동지죠? 네, 1년 중에 밤이 낮보다 가장 긴 날이자 또 팥죽 먹는 날이죠? 네. 옛날에는요, 시골에서 동지 팥죽 끓이면은 그릇에 담아가지고 장독대도 갖다 놓고 외양간도 갖다 놓고 방에도 갖다 놓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팥죽이 붉은색이다 보니까 네. 잡기 몰아내고 또 잔병 없앤다고 전해져가지고 이웃끼리 나눠 먹고 그랬었죠. 그런 세시 풍속이 좀 사라져서 아쉽기는 한데요. 오늘 외식 삼아서 팥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동짓날 오후 팥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밀려드는 손님을 맞은 가게 직원들은 한 솥 가득 끓여낸 팥죽을 쉴 새 없이 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선체로 20분 넘게 기다리고 어렵사리 자리를 잡은 끝에 팥죽을 마주합니다. 동지 팥죽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 지긋한 어르신. 1년에 한 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팥죽을 쑤어 먹던 즐거움이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는 것 같아 못내 아쉽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만 팥을 찾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국산 팥 가격은 한 달 만에 8% 이상 올랐고 평년보다는 80% 넘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짓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팥죽을 건강식으로 챙겨 먹길 권장합니다. 쌀밥을 주식으로 하여 비타민 B1이 부족하기 쉬운 한국인에게 인후, 피로회복, 변비 해소, 다이어트 등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재앙을 막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팥죽. 시민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면서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16년 동안 22억 원 넘게 기부를 해온 홍명보 자선축구대회가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늘 열린 마지막 경기에는 2002 월드컵 4강의 주역들과 또 베트남에 있던 박항서 감독까지 참석을 했는데 그 현장을 조희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선수의 발등을 떠난 공이 골망을 뒤흔듭니다. 특유의 재치 있는 세리머니에 직접 사인한 공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신이 난 축구 팬들은 뜨거운 함성으로 보답합니다.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홍명보 자선축구대회.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들과 K리그 축구 스타들이 총출동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소식에 쌀딩크 박항서 감독도 깜짝 방문해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겼습니다. 시합도 내일 모레 있고 근데 올해 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꼭 다녀와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2002 멤버들하고 시작이 됐고요. 또 마무리도 이제 2002 멤버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축구 유망주와 소아암 환우 지원에 16년 동안 22억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온 홍명보 자선축구 경기. 선수와 팬이 하나 돼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동해상에서 장기 표류하다 우리 해군에 구조된 북한 선원 3명과 시신 한 구가 판문점을 통해서 북측에 송환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구조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레이더 사용을 두고 일본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일본 해상 초계기를 겨냥했다면서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해군이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선박 한 척을 구조했습니다. 이 선박에는 북한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시신 한 구도 발견됐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1시 판문점을 통해 선원들과 시신을 북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들이 북측에 돌아가기를 희망해 우리 정부가 대북 통지문을 보냈고 북측도 인수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겁니다. 해당 선박은 기상 문제로 몇 주 동안 표류했으며 그동안 선원들은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해군의 구조 작업을 두고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양함 레이더가 마침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해상 초계기를 겨냥했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수색 작업을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화기 레이더 발사는 실제 화기 사용 전 하는 행위로 극히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두고 최근 강제동원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을 놓고 악화된 한일 관계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탈북자 500여 명을 제3국으로 도피시킨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애초에는 정부로부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소송에서 이기고 실무적 절차를 거친 끝에야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던 정부가 구글세 국제 논의 참여를 내년 주요 경제 정책 과제로 거론하면서 구글의 납세 의무를 자세히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올리지만 수익 대부분을 해외 법인 매출로 잡아서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과세하는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한 팥죽 한 그릇 잘 챙겨 드셨나요? 동짓날인 오늘 날은 포근했지만 공기가 무척 탁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미세먼지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가 어느 정도 해소되겠지만 전북과 영남은 오후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휴일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 주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추위 걱정 없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부쩍 추워지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6도로 오늘보다 6도나 내려가겠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다시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이 9도로 오늘보다 5,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 곳곳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동짓날인데 팥죽 좀 드셨어요? 저는 일부러 안 먹었어요. 왜요? 저 뒤에 한자 좀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썼는지. 동지 첨치, 더하다 첨자에 이치자 아니에요? 네. 음은 맞았는데 마지막 저 치자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이를 뜻하는 거거든요. 동지의 팥죽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먹는다 뭐 이런 뜻이겠군요. 네, 그래서 저는 팥죽을 안 먹었습니다. 뭐 그런다고 나이 안 드실까요? 안 먹죠. 자, 시청자 여러분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MBN 뉴스 8 마칩니다. 행복하세요.